네, 안녕하세요. 투트령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연말 연초에 다짐하신 그 목표들 그리고 가슴에 새긴 본인의 새로운 신념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올해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운동을 할 거야. 올해는 저축을 얼마나 할 거야. 올해는 내가 반드시 소망하고자 했던 내 사업을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지켜나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2008년도 상반기 때 제가 했던 목표들 중에 하나가 내 사업을 꼭 할 거야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는 한 달에 월 1,000만 원을 꼭 벌 거야 라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목표는 지금은 너무나도 이루기 쉬운 목표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학생이었고 똑같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목표를 세울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던 거는 기존에 제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틀을 완벽히 깰 수 있었던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웠던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틀을 깨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경험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안정된 직장, 안정된 삶을 사시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정된 직장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정된 회사는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정된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만 해도 이제 좀 있으면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리는 늘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그쵸? 그 정도의 괴로움과 그 정도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사무실이 있어야 하나? 이런 부분들도 틀에 박힌 사고일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사업은 사무실이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제 집에 제 방에서 직원 3명하고 1년이 넘게 사무실 없이 집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되게 많은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남자 직원이었거든요. 돈을 많이 아낀다고 에어컨을 틀지를 않았어요. 한여름에도. 그러면 오후 5시쯤 되면은 뜨거운 햇볕이 이렇게 딱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한 사람당 전부 다 선풍기 하나씩 끼고 속옷만 입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광경만 봤을 때는 동남아시아의 불법 게임장이라든가 불법 서버를 운영하는 그런 곳과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PC가 있어야 되고 좋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처음에 PC가 노트북이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데스크탑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에서야 비싼 노트북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제가 거의 10년이 넘을 때까지는 30만원, 40만원짜리 노트북을 썼어요. 그리고 처음에 샀던 것도 중고였어요. 블루스크린이 뜰 때까지 그 노트북을 사용을 하면서 처음에 사업 자금을 최소화하고 사무실도 구하지도 않고 오롯이 그냥 제 손품과 발품을 팔아서 사업을 했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무언가 갖춰야 되고 자본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온라인 사업이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온라인 사업 포화 아니야? 떨어져 나갈 사람만 있지 신규 유입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해당되는 말일까요?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가고 온라인의 판매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우리나라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포화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크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미국에서 시총 3, 4위를 다투고 있겠죠. 만약에 포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아마존이 그걸로 벌어서 다른 산업으로 진출한다, 이런 걸로 인해서 3, 4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 가능성이고 현재 가치로만 봤을 때는 아직도 그저께 상단에 존재하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성장 중이고, 국내가 포화라고 한다면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동남아 시장 충분히 도전할 만하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리버스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요. 진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저만 포화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온라인 시장에 접근을 안 할 줄 알고 리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픈한 지 2주 만에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긴 하지만 8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800명이라는 사업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생각을 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났던 것과 다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스마트 스토어 예전에 개설했으면, 쿠팡 예전에 가입했으면, 그때 시작했으면 훨씬 더 해외에 진출하는데 편하겠죠. 어쨌든 방법은 같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오픈할래. 내가 조금만 더 하고 사입할래.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위탁할래. 조금만 더 안정해지고, 조금만 더 뭐 해주고, 조금만 더 돈을 모아서. 이 세상에 완벽하게 되는 것은 없어요. 완벽하게 자리 잡는 거는요, 죽을 때 몇 자리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뭐든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눈에 보일 만한 상품이 보였을 때 그때부터 판매를 개시해야 돼요. 미니멈 비저블 프로덕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시장에 나오면 항상 늦는다.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내보냈을 때 그때 피드백 받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저도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태어나 첫 번째 사장이고요. 첫 번째 대표고요. 첫 번째 법인을 만들었고 첫 번째 간이 사업자를 만들었고요. 전부 다 처음이었어요. 뭐 처음부터 사업을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부딪히면서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엄청 고생을 했고 돈도 많이 잃어봤고, 여러분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려서 성공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실패 진짜 오지게 많이 했습니다.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패해도 계속 가는 게 중요하고, 그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천천히라도 꾸준히 가는 게 진짜 무섭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런 분들이 또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져. 이메일도 확인을 잘 안 해. 스마트폰도 카카오톡 확인 정도는 할 줄 알아. 자,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는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저도 이메일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엑셀을 배우긴 했지만 엑셀도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정 못하는 거는 그 부분만 교육받으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충분히 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또 하나, 나는 자본금이 얼마 없어. 이거는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저는 투자를 하겠어요. 적어서 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위탁이라든가 구매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객이 내 물건을 사주기 전까지는 자본금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정산금이 늦어서 내가 다시 다른 상품을 못 산다고 한다면 선정산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지, 스스로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돼, 나는 활용 능력이 떨어져서 안 돼, 나는 사업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차단해버리게 되면요, 가능성조차 갈 수 있는 길조차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 나한테 없어서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잘 못해서 못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저의 예인데요. 저희 회사는 꾸준하게 커머스만 해오던 회사였어요. 뭐 플랫폼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거는 저의 회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 본부장님이 저한테 맨날 했어요.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제가 맨날 거절했어요. 너 할 줄 알아?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만들 수 없어. 우리한테 너무 먼 이야기고, 우리한테 맞지 않는 옷이고, 우리가 그릇을 더 키워야 돼. 저희 회사에 개발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이름만 대면 유명한 프로그램을 4개나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래머 하나 없이 개발자를 수소문하게 됐고, 그래서 만들게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왔고,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은 벌써 만 4년, 5년 차가 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하고의 컨택이 필수인 회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어를 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외국어가 너무 겁난다. 해외에서 반품이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부딪히면 돼요. 뭐 고급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존 영어 정도면 돼요. 생존 일본어 정도면 돼요. 전혀 못해도 상관없어요. 자, 다시 종합하자면,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다, 자본금이 없다, 나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나는 외국어를 할 수 없다. 전부 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7년 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며 우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틀에 갇혀서 겁을 내서 무언가 하기를 망설여진다면 무조건 도전하고 실패해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아셨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렵다면요, 살아가는 것조차는요 절대로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모두 전부 다 두려워하잖아요, 죽는 것을.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딨어.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그럼 얼마나 축복이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해야겠어. 그것 자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피하고 움츠려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는 안 무서운 거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부터는 하루를 정말로 소중하게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기회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뭐 온라인 사업이 아니어도 돼요.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소극적이 필요 없고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라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